네, 안녕하세요. 가치를 전달하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는 내 브랜드의 가치,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물성적인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나는 가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들은 가치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세스 고딘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케팅의 핵심은 더 이상 당신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즉, 고객들은 가치를 산다는 거예요. 물건을 처음에는 만나는 건 물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산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팔아야 되는지는 나의 브랜드의 핵심 가치, 내 제품을 브랜드를 접했을 때, 내 서비스를 받았을 때 당장 느끼는 기쁨 외에 그 이상의 가치가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거를 간극을 좁히는 일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고객이 가진 문제와 내가 제공하는 해결책 사이 간극이 좁아야 돼요. 좁혀져야 돼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내 제품 사이에 놓인 간극이 좁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제공하는 사람, 프로바이더, 브랜드, 뭐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면 나죠. 내가 만든 브랜드의 어떤 서비스와 그거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 그거네 라고 했을 때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이게 해결책이네. 나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거 하면 금방 되겠네. 엣지마트 가면은 리부트님한테 얘기 좀 듣고 조금 머리 주벅히고 막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 금방 되겠네. 그것만 참으면 되겠네. 엣지마트 가면 되겠네. 브랜드일도 가면 내 브랜드 해결되겠네 라고 간극이 좁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를 들면 브랜드 1도 같은 데서 저는 이랬고요. 그래서 이걸 만났고요. 그래서 브랜드 1도 만나서 요런 해결책을 얻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비포 앤 애프터가 다르죠. 그 중간에 브랜드 1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엣지마트에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날까, 어떻게 그 내 고객들이 내 브랜드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이 나한테 푹 빠지게 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지? 엣지마트에서 막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을 얻었고 그래서 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미 그게 스토리텔링이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캐릭터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스토리텔링 안에. 어쩔 때는 제가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하면서 그 주인공, 누군가 그 스토리 안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캐릭터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틀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3단계 아주 심플해요. 비포 앤 애프터. 기준과 새로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탁 만나가지고 뭐를 했더니 글쎄 내가 그다음부터 확 깨어나서 세상이 흑백이던 세상이 칼라가 됐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폭발 지점이 우리 브랜드를 만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준, 폭발, 새로운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나, 이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있나,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나, 어떤 로망이 있나, 이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들의 이슈가 무엇인지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죠. 그게 타겟에 대한 얘기지만 타겟만 보는 게 아니라 타겟의 이슈, 타겟의 로망, 타겟의 선망, 타겟의 문제,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왜 잠을 못 자고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일이 안 돼,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있어, 쉼을 원해, 힐링이 필요해, 이런 얘기들. 나 글을 쓰고 싶은데 뭐 글 쓰면 된다고 하는데 글 쓰는 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스트레스야, 나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럼 쉬운 방법들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폭발
일으켜야 되느냐. 우리 제품이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그 고통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내 브랜드를 만났을 때 고객들은 어떻게 더 편안하게 될 건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객들은 내 브랜드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내가 어떤 느낌을 줄 건지, 이거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다른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내 프로그램하고 내 책방하고 다른 책방하고 다른 점이 뭔지, 그건 나만의 특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났을 때 새로운 기준이 생겨야 돼요. 폭발 이후의 삶. 자, 엣지만트를 만났더니 딱딱한 머리가 깨었어요. 그렇게 골치 아프던 게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답답함이 풀렸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폭발 이후의 삶이에요. 개선된 거예요. 글쓰기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숲을 데려가던데 숲을 데려갔는데 힐링이 됐어요. 난 힐링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힐링이 됐어요. 나 글 쓰고 싶어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숲에 가자고 했더니 글이 써졌어요. 아이들 책 읽히고 싶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들 책 읽히고 싶고 논리적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 문제를 내가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폭발 지점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요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는 내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누구누구님 만나서 어느 책방 가서 어떤 솔루션을 받았더니 딱 타이밍에 맞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책을 넣어줬고 상담을 이렇게 해줬고 워크지는 이렇게 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 책 읽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아니면 우리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등등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폭발 이후의 삶이에요. 어떤 골칫거리가 사라졌는지. 만약에 나 혼자 식당 일 하는 어떤 여자 사장님이면 내가 혼자 와서 가게 문 열고 알바생 몇 명 데리고 계속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몸이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월세 때문에 걱정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쓰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 애들 다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건지, 그들의 장사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본다면은 어떤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캐릭터가 그려지세요? 타겟 고객의 모습, 그게 어떤 캐릭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점,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뭔지 그 기분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 기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 감정을 넣어야 돼요. 스토리에 감정이 없으면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겠죠. 그래서 가치 스토리에 되게 중요한 거는 감정, 그 다음에 분명한 캐릭터. 분명한 캐릭터 뭐예요? 내 타겟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게 분명한 캐릭터예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품 말고요. 공간이나 어떤 사무실이나 기술 이런 거 말고요. 로고나 홍보 문구나 이런 거 마케팅 카피 이런 거 다 말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타겟 페르소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캐릭터의 삶을 바꿔놓을 중요한 나의 솔루션. 그게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진실되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가장 관심 있는 그 한 가지, 고객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이슈, 무엇 때문에 내 고객이 잠 못 들지? 만약에 나 같은, 과거에 나 같은 사람,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이거 알려주고 싶으면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잤지? 그거를 스토리에 녹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솔루션은 뭐예요? 나의 방법. 그리고 나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이러이러해서 했더니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진정성 있게 진짜 내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머릿속에 있던 걸 이 구조로 한번 이 덩어리로 풀어놓고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스토리는 너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안에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너머의 가치를 팔아야 돼. 그 가치 안에는 내 철학이나 내 인사이트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 무언가가 담겨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찾아야 돼.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 그건 뭐예요? 타겟을 관한 얘기. 여기서 이야기한 건 기준, 그 고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준은 뭐예요? 내 브랜드를 만났을 때 폭발 이후에 그 캐릭터가 내 고객이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 그려놓고 여러분 나를 만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 브랜드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나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고 싶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고 사람들의 인연을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그런 걸 주고 싶다면 그런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상황을 설정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나 내 브랜드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 브랜드를 만났을 때, 어머,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좋은 일이 많았었네요. 덕분에 내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고, 그들한테 내가 감동을 주었고, 그들로부터 나도 영향을 받아서 되게 뭐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케이크 덕분에 내가 이런 라이프를 하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상황 설정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추구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걸 넣고 싶은지는 또 창업자 스토리에서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내 가치를 전달하는 스토리. 결국은 어떤 광고나 이런 데서 보면은 타겟이 나와서 막 뭔가를 할 때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얘기네 할 때 나 저 브랜드 사고 싶잖아요. 그쵸? 그게 어쩌면 후기이기도 하고요. 어머 저 여자 남편한테 꽃다발 받았네. 뭐 냉장고 선물 받았네. 그게 옛날 이야기라며. 요즘에는 어떤 남자가 혼자 막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뭐 저 집은 남자가 요리하네. 저 냉장고 사야 되겠네. 이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고객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면 그들의 스토리를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만든다는 거는 뭔가 없던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발견해내서 그걸 이 구조를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건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과 연결되는 거고 그거를 가치를 넣은 스토리로 엮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지만 이번에 또 스토리에 담아서 스토리를 어떻게 엮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누구를 좋을지 명확하게 그려야 되고 그 안에는 나의 철학과 가치관과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3단계 틀, 기준, 폭발, 새로운 기준 요 구조로 요 동그라미 보시고 한번 그냥 키워드로 툭툭툭툭 정리해 보신 다음에 또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